어디까지 했죠? 안밀 치마량도 계산을 하고 안밀 상태도 파악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단에 가서 3초 압축 시험을 할 때 포화도를 확인을 해야 돼. 이게 포화가 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 축척력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전단에 가면 또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하는 게 제일 크죠, 역할이. 그래서 이거 과행 간극 수압 계수가 뭐가 있냐면 A, B, C, D 그리고 마지막으로 henkel의 과행 간극 수압 계수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별건 아니야. 아까 이게 중간 중력이 시그마 2가 있다 그랬죠? 시그마 3가 있고 요거를 고려하면 시그마 2하고 시그마 3가 같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henkel의 과행 간극 수압 계수가 나오는데 뭐 이건 어디다 쓰냐면 보통 제방이 긴 거, 길게 돼 있는 거 그리고 기초가 긴 거, 장방향, 터널, 뭐 어쨌든 옹벽, 긴 구조물을 우리가 할 때는 이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중간 중력은. 그게 henkel의 과행 간극 수압 계수라는 게 있고 먼저 이제 등방을 볼 때면 등방이 B계수입니다. 등방 같은 힘을 주는 거야. 같은 힘을 주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게 입실론이고 시그마입니다. 델타 시그마 1, 델타 시그마 2. 델타 입실론 1, 델타 입실론 2예요. 자, 얘가 한 방향으로 주면은 처음에는 작은 힘으로도 압축이 되겠죠. 흙이 이렇게 있는 거를 작은 힘만 줬을 때 처음에는 왜냐하면 공극이 확 압축이 되겠죠. 작은 힘으로 큰 변형이 생겨요. 처음에는 등방일 때는 같은 힘으로 줄 때는. 근데 이게 완전히 압축이 다 됐어. 공극이 아주 작아졌어요. 그때는 큰 힘을 줘도 압축이 별로 안 생겨. 원리를 아시겠죠? 처음에 하중 초기에는 작은 하중만 줘도 큰 변형이 생기는 게 등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압축이 완전히 되고 나면은 큰 하중을 줘도 변형이 많이 안 생긴다고. 이게 등방 상태의 어떤 응력 이력일 때 그때 나오는 그 전응력의 증가량분에 이때 발생되는 델타 U 간극수압을 측정해보면 B계수가 돼요. B계수. 이때의 이 응력과 변형률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K입니다. K. 이건 뭐냐? 변형계수. 탄성계수라고도 하고. 흙에서는 탄성은 없으니까. 어쨌든 변형계수인데 이 기울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다가 나중에 가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이게 등방이고 등방은 최적이라고 해요. 최적 변형계수. K는 입실론 최적분의 델타 시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탄성계수 그냥 일반 우리 탄성계수로 하면 3의 1 플러스 2 뮤의 이 값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짝풀이를 해드릴 텐데 E가 뭐냐면 E가 단순히 응력에 대한 변형률이에요. 단순히 이거를 연계수라고 해요. 연계수. 우리 제가 첫날 수업한 게 지금 3주차인데 첫 번째 주에 수업한 그 자료에 보시면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 보시면 응력과 변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잘 돼 있어요. 첫날 수업은 녹화도 안 해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거는 따로 또 나중에 또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응력과 변형은 모든 공정에 다 있어요. 안밀에 특히 제일 많고 안밀, 기초 치마량 구하는 것도 응력과 변형이죠. 그리고 굴착하는 것도 응력과 변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안밀에 우리가 하중을 줘서 치마를 시켜서 강도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의 어떤 양상은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은 응력과 변형의 기울기가 등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K를 최적 변형 계수라고 하고 K로 지정을 해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29페이지에 있어요. 29페이지 앞에 문제가 변형 계수와 간극 수학 계수가 문제 25번 해가지고 있거든요. 응력 경로로 보면은 Q 다시가 같죠? P와 P 다시가 있으면 등방은 여기로 가요. 자, 이유는 P는 뭡니까?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죠. Q는 뭐예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죠. PQ 다이어그램 이게 응력 경로죠. 응력 경로라고 하는데 P는 요 값이고 Q는 요 값이에요. 그러면 P가 이거가 같죠? 이거가 같죠? 그죠? P는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1로 갈 거고 Q는 이거 같으니까 0이 되잖아요. 그죠? Q 값은 0이죠. 그래서 P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등방일 때는. 응력 경로를 그리면 이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응력 경로는 그 옆에 보시면 있죠. 응력 경로가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간다고. 강수학 계수는 뭐다? 비계수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최적 변형 계수는 K다. K 값은 입실론 분의 시그마는 우리는 최적 변형 계수를 K로 부른다. 다음에 일축일 때는 앞쪽에 있어요. 앞에 이제. 일축일 때 이제 이렇게 이쪽에 힘이 없이 횡방향에 힘이 없이 축하중만 눌렀을 때는 옆으로 변형이 되겠죠. 이 Z 방향의 변형량과 이 옆으로 가는 이 변형량이 이게 X 방향이고 얘가 Z 방향이면 Z 방향으로 눌러지는 만큼 얘가 X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횡방향 그러니까 측압이 없잖아요. 측압이 뭐야? 구속 하중이 없을 때에는 얘가 누르면 누르는 대로 깨지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델타 시그마를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탄성을 이룬다고 얘가. 여기까지 갈 때는 많은 힘을 눌러도 변형이 작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가 파괴가 되는 시점에 가면은 힘을 조금만 줘도 아주 큰 변형이 일어나죠. 힘을 안 줘도 변형은 계속 일어난다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일축이에요. 일축 압축은 D계수로 표현합니다. 전응력의 증가량 분의 이때 주는 전응력의 증가량 분의 강국수압의 증가량을 측정을 하면 이건 D계수로 주고 이때의 하중을 이 값을 우리는 변형계수로 요 기울기를 이 할선이고 이거는 접선이에요. 접선이 처음엔 엄청 컸다가 나중에 가면 점점 작아지죠. 얘는 이게 얘는 변형계수죠. 변형계수가 커질수록 변형은 작아져요. 변형계수가 작아질수록 변형은 커져요. 웃기죠? 변형계수가 작으면 변형은 커요. 변형계수가 작아질수록 변형은 작죠? 아니. 변형계수가 커지면 변형은 작고, 변형계수가 작을 때 변형은 커요. 이것도
변형이 작을 때 변형 개수는 크죠, 이 기울기는. 근데 여기 접선을 보시면 변형은 큰데 접선은 작죠. 변형의 기울기는. 변형 개수하고 변형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의 그래프는 이런 양상으로 나오고 이때에 이걸 연계수라고 연계수. 이때 1축일 때 1축으로 눌러가지고 횡방향에 구속압을 주지 않고 횡방향에 눌렀을 때에 이거는 가인간극수압 계수는 D로 표현하고 변형 계수는 연계수 E로 표현을 합니다. 요게 두 가지고 세 번째 이거 두 개를 합친 거 1축 더하기 등방을 합치면 뭐가 돼요? 3초 압축 시험에서 우리가 축차 응력을 주는 3초 압축 시험이 되죠. 이때는 뭐가 되냐면 등방 그대로 가 주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뭘 하냐면 얘를 주는 거예요. 얘를. 델타 시그마 D를 더하면 얘가 더해져서 델타 시그마 1이 되는 거죠. 델타 시그마 3 더하기 델타 시그마 D 축차 응력을 주면은 델타 시그마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모아온으로 따지면 전응력 전단에 가서 우리가 시그마 1, 시그마 3에 힘을 줘가지고 파괴를 유도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시그마 1이, 시그마 3가 여기쯤 있고 시그마 1이 여기 있으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반원을 그려서 이게 뭡니까? 모아의 원이죠. 모아의 원. 이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와 이 종축의 요 값을 점찬력 C로 표현하고 요 각도를 전단 강도 파이의 이게 뭐야? 전단 저항각 각으로 표현하죠. 요때 요 접선 요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요게 뭡니까? 아까 델타 시그마 1이 되고 요거 더하기 요걸 하면은 시그마 1이 되죠. 축차 응력을 주면 델타 시 여기 등방 더하기 1축을 하면 3축이 됩니다. 이게 델타 시그마 3 여기도 델타 시그마 3 여기는 델타 시그마 D 요게 축차 응력이죠. 요게 D 계수 B 계수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델타 시그마 1이 되고 델타 시그마 3가 되죠. 그러면 델타 시그마 1은 델타 시그마 3 더하기 델타 시그마 D입니다. 그러면 D 더하기 D는 뭐가 돼요? A가 된다. 이때의 강극수압 계수는 스캠프턴이 A 계수다. 라고 A 계수가 안밀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이거든요. A 계수의 중요성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시그마 1 빼기 델타 시그마 3 요 축차 응력 분의 델타 U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된다. 와, A 계수는 이래요. 델타 시그마 1 빼기 델타 시그마 3 분의 델타 U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A 계수가 됩니다. 왜 이래 되냐면 B하고 D를 볼게요. B하고 D를 보면 자, B 계수는 델타 시그마 3분의 델타 U죠. 그죠? D 계수는 델타 시그마 3분의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델타 U인데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야, A가. 맞죠? 이거 두 개 더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델타 U는 B에 델타 시그마 3죠. 더하기 D에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 이게 델타 시그마 D니까 이게 이거니까 이게 A라고. 가정이 좀 헷갈리죠? 그런데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델타 U는 다시 B로 묶으면 B 더하기 D가 A라고 했는데 분명히 B로 묶으면 D가 A가 돼. 델타 시그마 3에 더하기 A에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스캔프턴의 가행강국수합 A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A를 빼면은 A를 빼고 하면은 뭐가 되냐? A 계수는 델타 시그마 1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분의 델타 U의 B를 1로 넣었을 때 델타 U 마이너스 델타 시그마 3가 되는 거야. A의 A 계수는 요 A를 밖으로 빼면 B가 1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그래서 A 계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가정을 하면 다 맞아 떨어져. B 계수, D 계수, A 계수가 맞아 떨어져. 그러면 영역 경로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등방을 주잖아요. 등방을 먼저 준단 말이야. 등방일 때는 수평으로 가죠. 일축일 때 어떻게 가? 이렇게 가요. 이해되시나 이거? 자, P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예요. Q는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된다고. 그러면 자, 요거는 PQ 값이 Q가 0이 되니까 P가 늘어남에 따라 여기로 가는 게 맞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 P가 늘어남에 따라 Q도 늘어나는 게 P가 늘어나면 시그마 1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0이야. 여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늘어남에 따라 얘가 없잖아요. 그냥 2분의 시그마인 거야. 반값이 이게 45도 각도로 가요. 요게 응력 경로가 P와 Q를 가지고 응력 경로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등방일 때는 직선으로 가다가 축차 응력을 주면은 일로 간다고. 그래서 어딘가에 깨지겠죠. 이게 K0가 여기 있었으면 이게 KF에서 만나면 이거를 KF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K0 라인. K0는 뭐냐면 초기의 응력, 우리가 집안이 최초에 그 안정돼 있을 때 상태, 그 축차 응력이 깨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 이 응력 경로가 언젠가는 KF하고 만난다고. 계속 축차 응력만 계속 주면 깨지겠지. 그죠? 그래서 A 계수는 그렇게 구하고, 행방향 구속하의 추가중은 이제